만들었던 일이 이제야 해결됐네요.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던 전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이고 저는 20대 후반이에요. 연애도 2년 정도 했고 둘 다 나이도 꽉 차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올가을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구하려고 남자친구에게 돈을 얼마나 모아뒀냐고 물어봤는데 2천만 원 모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2천밖에 못 모았냐고 했더니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집을 반드시 남자가 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언제 집 사오랬습니까? 예산이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에 어떤 집을 얻을지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적금 먹고 주식도 해서 1억 정도 돈을 모아놨어요. 시댁이 엄청 부자도 아니었고 어차피 큰돈 보태주실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려고 했어요. 당장 남자친구에게 돈이 너무 없으니 우리 둘이 가진 돈을 다 합하고 시댁 도움을 안 받는 대신에 예단이며 예물이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어요. 괜히 남들 하는 거 다 하려다가 빚만 잔뜩 생기면 앞으로 결혼하고 사는데 힘들어질 것이 뻔한 일 아니겠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빚지는 걸 싫어해서 카드도 잘 안 쓰고 살아요. 남자친구 태도가 조금 짜증나긴 했어도 나중에 결혼하고 돈 잘 모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제가 결혼 비용 더 많이 내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에게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 할 거니까 너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라고 했고 남친도 알겠다고 그 정도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보고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고 물으시길래 요즘 신혼집 알아보는 중이라고 대답했더니 남친 어머니가 아니 그거 말고 예단 말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집에다 이야기 안 했나 싶어서 우리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빚 없이 결혼 생활 시작하려고 한다 대답했더니 완전 노발대발하셨어요. 제가 하는 행동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을 우습게 하는 행동이라면서 친척들도 다 보는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부족한 거 없이 다 챙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나중에 남자친구랑 상의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신랑에게 만나자고 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게 전화해서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전해줬어요. 너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혼수고 예단이고 다 하라고 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가만히 진지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던 남친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친정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겁니다. 처갓집에서 살면 혼수도 안 해도 되고 집도 안 구해도 되니까 결혼 비용도 여유가 있을 거고 그 돈으로 예단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결혼하고 분가하면 장모님 혼자 사실 텐데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차라리 우리가 결혼하고 자리 잡힐 때까지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자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혼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제 사춘기 시절 내내 부부싸움 하시고 엄마가 저 20살 되자마자 아빠랑 이혼하고 따로 사시거든요. 아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엄마 혼자서 장사하시면서 저랑 남동생 뒷바라지 다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유일하게 걸림돌이었던 아빠가 빠져나가고 난 뒤로 엄마의 장사는 완전 물이 올랐고 지금은 지역에서 좋다고 소문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남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내후년쯤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시집가고 나면 엄마 혼자서 큰 집에 남아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차피 1년 정도 있으면 남동생 돌아와서 큰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제가 정확한 그 집안 사정은 모르지만 남자친구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두 분 노후가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도 본인 땅이 아니고 살고 있는 집도 새들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집이며 돈이며 지원해 주시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친구에게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솔직히 능력 없어서 집을 못 구하니까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착한 사위 코스프레나 하겠다는 심보가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저희 엄마 아직 건강 문제 없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여유 있는데 누가 누굴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조금 있으면 남동생도 미국에서 돌아올 거고 불편해서 우리 엄마 집은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부침성 있게 잘 모실 테니 그런 걱정 말랍니다. 엄마가 불편하다는데 왜 굳이나 모시고 살겠다는 건지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예단을 안 하는 건 어른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어머니 말대로 해야 하지 않냐고 처음과는 말이 완전 달라졌어요.
집 구하고 혼수하는 돈으로 예단 맞춰드리면 제가 결혼하자마자 얼마나 예쁨 받겠냐고 이번에는 시어머니 말대로 하자네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화가 나서 친정에서 살 거면 왜 그 돈을 예단비로 쓰냐고 그냥 전부 우리 엄마한테 다 주고 우리 집에 얹혀 살자고 했죠.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렸는데 마땅히 제게 할 말이 없었는지 저보고 너무 계산적이고 사람이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남자친구와 냉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파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죠. 남자친구는 제 말대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 자기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며 사과하고 조금 낡았지만 20평대 빌라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에서 약간 모자라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예단은 자기 엄마 때문에 꼭 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돈에서 예단을 하자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예단이건 예물이건 팍팍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돈으로 결혼을 다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만 딴소리하는 남자친구를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20평대 낡은 빌라라도 전세로 얻으려면 돈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거기서 예단까지 준비하자는 말이 제겐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얼마 있는지 잊었어? 지금도 대출받아야 할 판인데 무슨 예단이야 우리 상황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친구 하는 말이 장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을 담보 잡고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돈도 대부분 제 돈인데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자는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우리 엄마 집으로 대출을 받자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뭐가 문제냐는 듯 아주 태연한 얼굴로 나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집은 전세라서 어차피 장모님 댁은 대출받아도 그 대출금 우리가 다 갚을 텐데 뭐가 문제야? 미안한 기색도 없는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고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이고 밑바닥 거지근성이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혼수회담도 하고 집도 우리 엄마 집으로 대출받아서 어쩌고? 라고 했더니 상황이 이런데 어떡해. 일단 우리 결혼은 하고 봐야지.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끝까지 미안하다거나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저렇게 말하길래 너무 기분 나빠서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처음 한 번은 실수였나 싶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네요. 이 사람과 집안 사람들 자체가 뼛속까지 거지근성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뻔뻔한지 그 이유를 알아요. 남자친구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우체국 공무원이라고 그 자부심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시댁에 처음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도 어머님께서 제 남자친구가 공무원이라면서 요즘 세상에 공무원 남편을 얻는 제가 행운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회사 다니고 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였고 연봉도 대기업 못지않아요. 다만 회사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시부모님들은 남자친구에 비해 제 직업이 처진다고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연애하면서 남자친구는 항상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내면서 만났어요. 그래놓고도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 월급이 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이번에 결혼 준비하다가 대판 싸우고 뭔가 이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애초에 우체국의 진짜 공무원은 몇 명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약직 직원인데 그 사람들은 처우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아마도 제 남자친구는 공무원은 아닐 것 같다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는 마냥 좋고 결혼할 생각에 남자의 진실된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데 정 떨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제가 속았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너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것 같다면서 친정엄마 집담보로 대출받는 건 없던 일로 하자면서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 다시 하길래 남자친구한테 공무원증 좀 보여달라고 했죠. 너가 진짜 우체국 공무원이면 공무원증이건 공무원 복지카드건 너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뭐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얼굴 안색이 싹 변하더니 그런 건 봐서 뭐 하려고 물어보냐면서 잊어버릴까봐 평소에 안 가지고 다닌다느니 헛소리를 하면서 둘러대더라고요. 너 이거 나한테 사기 결혼하려 한 거고 공무원 사칭한 거야. 홍밥 한번 먹어야 정신 차릴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신고하지 말아달라네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엮이고 싶지도 않아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인연을 만났는데 왜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까 후회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조금만 의심해보고 알아봤으면 속지 않았을 텐데 시간 낭비한 것도 아깝고 돈도 아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잘 따져보고 검증된 사람만 만나야죠. 저도 잘난 거 하나 없고 집에 돈도 많이 없는데 그 사람처럼 거지근성과 거짓말로 똘똘 뭉친 열등감 덩어리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한테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괜히 엄마가 이 사실을 다 알았다간 속상해할 것 같아서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다음에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때 다시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려야겠습니다.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